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tun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인이 탈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전세가율을 보면 아파트 투자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의 구성은 10억짜리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전세가 7억일 경우에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는 3억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갭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세가는 사용가치를 말하고요, 투자가치는 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가치는 현재가치고 투자가치는 미래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우리가 거주하는 방법은 전세가 7억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억이라고 하는 이 갭을 더 투자한다면 완전히 내 것으로 보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 투자하는 원금은 갭인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갭이 크다라고 하면 집을 살 때 투자할 원금이 커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분의 전세가율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전세가가 7억이다 라고 하면은 계산하면 70%가 전세가율인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갭의 비율은 30%가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갭의 비율이 낮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매매 시에 실제 투자하는 원금이 작다라는 거니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싼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낮다라고 하면 갭의 비율은 반대로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매매 시에 실제 투자 원금은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싼 아파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서울의 전세가 현황을 한번 보면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만 서울의 전세가율이 이제 2020년 1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중랑구가 되겠습니다. 중랑구는 거의 70% 정도의 전세가율이죠. 자, 우리가 이 전세가율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매매가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70%다라고 하면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싸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전세가가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매매가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강남구로 44.15%.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전세가 4억 5천짜리 아파트가 매매로 하면 10억이나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어때요?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남구 포함해서 상위 입지라고 보통 평가받는 서초, 송파,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들이 대부분 40%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세가에 비해서 어떻다?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좀 하위 입지 같은 경우 중랑구, 그 다음에 강북구, 구로구 같은 경우 서울에서 가장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전세가가 비싸다가 아니라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갭이라는 것이 투자 가치고,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큰 지역이 현재 여기니까 앞으로도 무조건 여기를 사면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이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준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시장이 가장 투자 가치를 높게 평가한 지역이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무조건 계속 이쪽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높은데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구성을 보면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매매가 중에 전세가 7억, 그 다음에 갭이 3억이다. 사용가치는 전세가라고 얘기했죠. 전세가를 우리가 사용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물건과 같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면 당연히 집값이 사용가치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가치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치가치와 신축가치입니다. 위치가치는 얼마나 위치가 좋으냐,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학군이 좋은지, 교통이 좋은지, 그리고 일자리와 가까운지, 그리고 자연이 좋은지. 자, 이 5가지가 위치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치 가치 중에 1, 2, 3번이 거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얼마나 새 집인지가 바로 사용 가치인 전세가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투자 가치는 오늘의 주제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재건축을 해서 재산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두 번째 지역별 인지도나 서열이 어떤지, 그러니까 브랜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주자 소득이 얼마나 높은지.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갭을 결정한다, 갭의 금액을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이 갭이 클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건데, 결국은 재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나중에 재산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 선호 지역인지, 그래서 얼마나 거주자들의 소득이 높은지. 자, 이것이 이제 투자 가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투자 가치는 결국 G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G값이 뭐냐? 그로스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집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자, 나중에 얼마나 이 집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성장할 수 있을 거냐. 현금 흐름의 성장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계산된다고 했죠. 자, 가격은 현금 흐름 나누기 R-G. 여기서 R은 기대 수익률이고 G는 성장률입니다. 자, 서울의 평균적인 중위가격 아파트에서 33평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1년에 1790만 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이 11억이니까 이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성장률은 지금 현재 분모값은 1.62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62를 성장률이 그냥 0이라고 놓고 본다면 기대 수익률이 1.62 정도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나올 현금 흐름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되면, 성장률이 예를 들면 0.3%가 됐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렇게 되면 분모값은 1.62가 아니라 1.32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당장 높아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집값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똑같은 현금 흐름이 나오더라도 분모값이 작아지면 집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똑같이 A지역과 B지역에서 똑같이 179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A지역은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가 더 현금 흐름이 성장할 거야, 집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더 높아질 거야 라고 한다면, 현금 흐름은 지금 똑같이 나오더라도 요구 수익률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성장률이 커지면 그만큼 분모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선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집값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금 흐름의 크기와 그대로 일률적으로 집값이 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서울의 구별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 다릅니다. 상위 입지,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구와 같이 이런 구들은 대체적으로 좀 가격이 높은데, 그리고 전세가율도 지금 좀 낮죠. 자, 이런 지역들의 그 현재 2017년부터 2021년 초까지의 어떤 그 매매가의 변화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그러니까 한 3년여 정도는요, 상위 입지가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202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2020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상위 입지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는 게 상대적으로는 이 지금 그림상으로 육안상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하위 입지의 아파트들이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죠.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장주와 가치주가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도 상위 입지가 올라가면 하위 입지가 키맞추기를 하고, 또 하위 입지가 키맞추기를 하고 나면 상위 입지가 다시 또 간격을 벌리고 하는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세가율의 변화라는 거죠. 자, 성장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통 성장주라고 얘기하면 어떤 주식이냐면 퍼가 굉장히 높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가 높다는 것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높은 주식이 성장주. 이런 주식들은 아파트로 말하자면
상위 입지,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높은 것. 뭐 주로 상위 입지거나 재건축 아파트거나 상위 입지거나 신축 아파트거나 이런 것들은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은 주식이 성장주라고 그랬죠. 반대로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갭이 큰 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주로 성장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가치주는 어떤 주식입니까?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에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주식, 이게 가치주죠. 소위 말하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싸다라는 느낌. 아파트로는 어떤 아파트냐?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높지 않은,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아까 우리가 봤던 하위 입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지금 집값으로 보자면 싸다라는 거죠.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싸다. 자, 이 두 개의 자산군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어느 시기에 우리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느냐, 지금 이미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지만 대체적으로 경기가 개선되지 못하는 시기,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는 시기, 이런 시기 같은 경우는 주로 성장주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서도 상위 입지가 주로 주목을 많이 받게 되죠. 반대로 경기가 좀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심리가 시장에 팽배하게 되면 가치주,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좀 낮아서 싸다라는 느낌이 있는 주식들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서도 하위 입지 기축 아파트. 자,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2017년부터 2020년 코로나 발발 직전까지는 대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강남을 위시한 상위 입지들이 좀 가격을 크게 올라가고 전세가율을 좀 낮추던 시기다라고 본다면, 이제 코로나 발발 이후에 경기가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경기 개선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부터는 9억 미만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내가 그러면 아파트를 산다면 어디를 살 거냐? 내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4년, 5년 안에 내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판다면은 당연히 경기 개선에 대한 그 국면 사이클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성장주, 되도록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 규모에서는 조금 더 상위 입지로 가는 것이 전체적인 자산 상승률, 자산에 대한 투자 성과, 투자 수익률의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로 본다면 상위 입지가 성장주, 하위 입지가 가치주, 그리고 그 사이클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